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돈농가 적정 TV에 올리는 바에 말씀드릴 강원대학교 박정우입니다. 양력은 간단하게 이동적 참고를 좀 하시고요. 먼저 말씀드릴 건데 가축분여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원인이 되냐면 수질하고 토양,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TV를 만들어가지고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과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분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축분여가 양질의 비료원으로 이용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반대로 봤을 때는 오염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자원을 공유해서 양질의 비료가 되지만 축산농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오염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축분여를 돼지분여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축분여 처리상 문제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농가에 주로 쓰는 게 TB, 액비, 정화철을 이용합니다. 근데 TB의 경우에는 무방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톱밥은 수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액비와는 남돈농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농경적 살포가 면적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제대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정화처리는 사실 양돈농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론적인가 현장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축종별로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에서 분뇨질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져서 돼지 다 크게 나눴습니다만 여기서 돼지 가지고 보면 대규모 양돈장에서는 자체 처리 비율이 약 58% 되고 처리 방법은 주로 TB, 액비, 정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가축분뇨, TB 등 했을 때 관리가 소홀해서 냄새라든지 이거 하천이 흘러서 수조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원인은 냄새, 농가의 노력이라든지 인식 부족 등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 수준을 올릴 것서 처리를 높이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TBR을 하기 전에 먼저 가축분뇨 관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법률에서 가축분뇨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배추시설이라고 하면 등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리시설이라면 TB, 액비, 정화처리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공통기준에 보면 부분에 악취가 우려가 있을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약품 등 악취 개선제를 이용해서 제거할 때는 그러지 않냐다. 이 말은 가축분뇨 TBR 시설에도 악취 방지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세물질들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TBR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톱밥 등을 섞었을 때는 2개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가축분뇨 TBR 시설을 침수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생산된 TB가 밖에 유출이나 가축분뇨의 TB장에 물이나 분뇨가 미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저장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법에서 가축분뇨 배치 시설의 관리 기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시겠지만 가축분뇨 TB나 액비를 이용해서 농경기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매일 기록장 기록하고 허가 대상은 3개월 이상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기록을 약 3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양돈농가 여러분들 TB 관리 기록대장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매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화처리 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같이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참고로 보셔야 될 게 정화처리 시설했을 때 혹시 침전, 온이나 습성 등을 제거했을 때 이것은 농가 자체 처리는 곤란하고요. 법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연 신고자한테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양돈농가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TB 부스터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가들 대다수가 TB 샘플을 떠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스터만 판정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부스터 함수율 70% 이하 그에 불이하고 아연도 같이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아연은 건물 기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는 500mg/kg 이하 아연은 1200mg/kg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은 혹시 부스터 측정을 해서 모든 게 끝났다가 아니고 함수율 70% 이하하고 불이 아연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 측정 방법은 크게 컴팩하고 솔비타 그리고 종자 반응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기계가 있다 정도만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비타 이렇게 생겼고요. 컴팩해서 그 TV나 액기화 과정에서 발생된 아모니아 가스나 CO2 발생량 가지고 분석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부습도는 미부습부터 부습 완료까지 있고 컴백하고 솔비타 보면 솔비타는 숫자로 그리고 컴백은 이런 수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가축분열을 돼지분열 가지고 퇴비화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가축분열 퇴비화 기술은 옛날 단순 퇴비사에서 퇴비화 송풍식 기계교반실 그것은 ICT까지 접목돼서 퇴비화가 효율이 높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성에 계신 양돈 농가들이 돼지분열 가지고 퇴비화를 할 때 과연 어떠가 목적을 두고 퇴비화를 하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퇴비장에서의 수분 증발을 빨리 시켜서 빨리 건조시켜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가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사실 1번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농장에서는 2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놓고 주로 2번 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수분 증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퇴비장에 3,000평, 약 1,000평방미터의 퇴비화 시설이 있을 때 1평방미터 이게 3리터를 증발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약 3톤의 물이 증발됩니다. 근데 여기서 1평방미터당 10리터를 증발시킨다고 하면 약 10톤의 물이 증발됩니다. 약 7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퇴비장에서의 1평방미터당 수분을 얼마 증발시키느냐가 결국 퇴비장 운영에 큰 효과가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에 설치된 퇴비장을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할 거냐. 양재 퇴비가 아니고 수분 증발량을 최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단위 면적당 얼마나 하게 증발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지금부터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되게 사료 효율이라든지 생산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분열 처리에 대해서는 양돈 농가가 얼마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처리를 할까요? 여기 음성에 계신 분들은 다 능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축분열 퇴비 원리는 이 사진은 여러 번 많이 보셨지만 가축분열가 뭐죠? 돼지가 사료를 먹고 소화가 덜 되는 사료가 배설된 게 분이고요. 결국은 그게 약 70%는 소화 흡수되고 30%를 알곡이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포기성, 수분 함량을 조절해서 포기성 미생물을 위해서 유분을 분해하는 것. 이것이 결국 퇴비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여기서의 그 퇴비장에서의 가장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느냐. 즉 이것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분 함량 조절이라든지 산소 공급이라든지 교반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비장을 할 때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얼마나 활력을 높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돈 농가에서 퇴비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퇴비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비화는 탄소 지수율이 20% 이하, 수분 함량 70% 이하, 퇴비 더미 내 산소 농도 12%, 퇴비라는 내의 온도를 60도씨 이상 올려라 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TV를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럼 TV를 한다고 했을 때 왜 교반을 해야 되지? 교반기가 보통 1억에서 2억 들어가고 하는데 그 비싼 거를 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축구를 TV 하실 때 수분 함량을 조절해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왜 해야 되나? 이에 대한 고민을 한번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TV를 했을 때 오늘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송풍을 바람을 넣어서 TV를 활성화시켜라. 왜 그럴까? 네 번째는 이제 양돈농가에서 슬을 논설되어 있지만 분뇨 분리를 왜 철저히 해야 되냐? 크게 네 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교반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V 더미 내에 있는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수분 함량을 70%에 조절해주면 TV 더미 내 공급, 즉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TV 더미 30에서 40%를 유지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1% 되는데, 이것을 그 적정 추천량이 TV 더미 1立方메터당 1분에 약 150m를 불어넣어주게 되면 TV 더미 내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호기성 미생물들이 활력이 높아지면서 분해가 높아지는 거죠. 분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은 TV 더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 상태가 되면 호기성으로 TV가 잘 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양돈 농가에서 교반을 안 하고 수분 함량 조절을 안 하고 성분도 안 하면서 미생물이 활력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반을 한다든지 수분 조절, 성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야 될 게, 그러면 TV 더미 내에서 물을 증발시키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을 1리터 증발시키는데 100도씨에서 539kcal가 필요하지만 에너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보통 물을 1리터 증발시키는데 100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름, 휘발유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가 8,000에서 9,000kcal가 나옵니다. 즉 기름 2리터 가지고 물을 8내지 9리터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전기나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증발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연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그럼 태양열하고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건 뭐 수원 지역이 있지만 30년 평균자료입니다. 여름철엔 1평방미터 4.5kg 정도가 증가가 되고 겨울에는 2kg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또 정상적인 TV가 된다고 하면 TV가 되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보통 0.7에서 1.2%가 하루에 분해가 되거든요. 그 발생되는 열량이 1평방미터가 약 7.kcal에서 약 7리터의 킬로그램의 물이 증발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은 이제 비가 오는 강수량이고요. 녹색 부분은 이제 수분 증발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0월달부터 6년 5월달까지는 비가 오는 양보다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TV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름철, 겨울철 따로따로 관리하고 봄, 가을철 묶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즉 봄과 가을철에는 수분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TV장 내에서 아주 후기성으로 TV가 잘 된다는 부분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십사. 그래서 TV장 관리할 때는 봄, 여름 하나 묶어서 하나의 관리 방법, 여름에 TV장 관리 방법, 겨울철 TV장 관리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와서 관리가 되게 된다.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게 이제 태양열에서 쓰여지는 일일 평균 에너지가 일사량이죠. 얘 에너지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름철 7, 8월달에 더워서 엄청 열량가 높은 것 같지만 이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열 쓰여진 일사량이 적고 4월부터 6월까지가 일사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쪽의 그래프하고 연결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봄, 가을 묶어서 TV장을 관리하는 방법, 겨울철 따로, 여름철 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3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했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TV장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태양열 증발되는 게 3리터, 바람에 증발되는 게 2리터, 그리고 유기물이 TV장 관리돼서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연령에 되는 게 7리터. 그래서 최소 1평방미터당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거기다 일사람이 계산한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축종별로 돼지를 예를 들면 이거 과거 자료가 됩니다만 분뇨에서 1.6, 2.6에 4.2kg 났을 때 실제로 분해 수분 함량이 84% 정도 됩니다. 그럼 1.6의 수분 함량이 약 80% 되니까 1.3kg고요. 나머지 요는 뭐 2.5로 준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실제로 고용물량은 돼지 1kg 한 마리당 하루에 발생되는 고용물량은 약 300g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해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연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돈분만 가지고 발전 발열량을만 가지고 TBR을 수분 증발시킨다. 그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약 2.6kg에 대한 부분은 결국 추가 에너지, 태양열이나 바람에 의해서 증발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조절제의 톱발이나 완개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TBR 했을 때 톱발을 많이 쓰는 이유는 수분 흡수율이 다른 완개나 분수완개에 비해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B에 할 때 톱밥과 축분을 섞어주면 축분 내에 있는 수분을 톱밥이 흡수를 하면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공급 또 뭐 프리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TB를 할 때 톱밥을 쓰면 TB가 잘 되는 겁니다. 완개는 사실은 수분 흡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완개를 섞어 TB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호기성 TB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분함량 조절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참고로만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가축분뇨 TBR 방법을 크게 우리나라에서 그 농가들이 쓰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첫 번째 말씀드릴 게 TB4. 주로 하느라 젖소농가를 이용하고 양돈 농가에서 그 순혈동사였을 때 보액분리 고형물을 처리할 때 이런 그 단순 TB4를 이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저장을 해놨다가 피점을 해놓고 그대로 TV 이용한다는 방법인데 이 TB의 장점은 시설비나 설치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죠. 보장도 없고요, 당연히. 근데 단점은 이걸 주면 밑에 부분에 흉기성을 썩게 되고 외부만 건조가 되니까 TV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 또 TV가 낀다, 길어지는 부분, 또 TV 품질이 불안정하다. 결국은 악취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단순 TV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거 과거 사진이나 충남 천안의 모 농가입니다. 스크래퍼 가지고 분뇨를 하면 이렇게 분뇨가 고형물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톱밥하고 섞어만 놔도 아주 양질의 TB가 됩니다. 그럼 농가가 이렇게 분을 이렇게 쌓아놓을 거냐 톱밥하고 섞어서 이렇게 TB를 시킬 거냐에 대한 어떤 것을 할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오른쪽 사진같이 해야지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다. 거기에 대한 같이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형 TB장을 활용할 때 그럼 어떻게 효율을 높일 거냐에 대한 부분. 오른쪽 사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 농가에서 돼지 분뇨가지고 시험을 했던 건데 이렇게 약 3리방마다 정도 분분을 쌓아놓고 발효도 조사를 하면 60도 이상 올라가고 약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반을 절개해서 보면 회색으로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TB가 잘 되거든요. 이 상태의 것을 그러니까 단순 TB화 시설을 조금만 개선을 하더라도 TB가 잘 된다는 거죠. 이 사진, 이 가운데 사진도 저희가 추상자하고 시절에 현장에서 시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급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TB사보다는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걸, 높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줍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퇴적성 통식 발효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톱밥하고 섞어서 수분함 조절한 다음에 약 보름 정도 이때의 산소 공급 추진량은 1, 2방미터당 1을 150리터를 공급해드립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1차 발효 시킨 다음에 약 45일 후숙을 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도 사실은 농가에서 좀 전에 보여드린 단순히 그 바닥 송풍 시설만 설치하고 간이용으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돈 농가에서 기계교만 설치가 되지 않은 보혈 때 보형물만 나온다고 해서 농가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또 하나는 그럼 퇴적성 풍식 TBR 시설에서 TBR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수증기 올라오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온도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온도 체크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수증기 발생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사실은 TBR가 온도가 4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물론 제가 촬영하는 겨울철 촬영했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양돈 농가에서 이런 퇴적성 풍식 TBR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수증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수증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몇 도의
온도까지 올라가 수증기 발생되는 데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농가에서 단순히 이렇게 수증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 잘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카메라가 이렇게 뭐 비싸지 않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연결하니까 3, 40만 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음성 그 관내 단체를 구입하셔갖고 TV장을 운영할 때 같이 활용하시게 되면 그 자기 농장에서의 TV장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분포되고 유지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TV 송풍식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 송풍을 150m 퍼 1분에 150대 공기를 집어넣게 되고요. 1차 발효 시킨 다음에 2차 발효 후숙시키고 1차 발효 시킨 다음에 이때 부분은 가축분 찌꺼기가 묻어서 송풍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대 3일 동안 바람을 넣어준 다음에 위에 그 떡지 떠 있는 부분을 긁어내서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오른쪽 왼쪽 하단을 보면 그 제가 그 축전 시험 당시에 시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에 맞고 실제 이 사진을 보면 잘 사진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약간 짙은색이 나오고 회색 나오고 검정색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가 TVR 송풍식 TVR에서 가장 효과적인 TVR가 됐다. 여러분들이 TVR 송풍식 TVR 시설을 이용해서 TVR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런 3단계가 또 나눠져서 TVR가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기기관식, 뭐 로터식이나 에스카레이터식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설치하신 분도 안 가시고 설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치 안 했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어떻게 쉽게 접목을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톱밥과 수분함량을 조절한 다음에 뭐 70%로 조절하고 한 달 정도 교반한 다음에 2차 후습을 약 30일 시켜서 총 60일 정도 시킨 다음에 퇴적장에 보관하는 이런 타입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바탕화면 사진에 보면 TV장에서의 수증기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와, TV가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관식의 TV가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교반이 자동화되고 성역화가 되고 TV량이 단축되고 뭐 대량 처리도 가능하고 품질도 균형하고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장점이에요. 반면에 교반기가 TV가 분뇨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식이 심하고 고장도 많고 생산비도 비싸고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부식 면적도 많은. 근데 이건 사실 악취 그 TVR 시설은 농가들이 설치한 농가들은 사실 정부의 자금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문제는 운영 효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TV 기계 개발 TVR 시설에서 1평방미터당 하루에 수분을 얼마나 증발시킬 거냐 여기다 고민을 TV 송풍식이나 단순 TV다 보다도 기계관식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반과 혼합을 시행할 때는 새로운 가축분야가 들어왔다든지 너무 한쪽은 건조되고 한쪽은 수분량이 많았을 때 공기의 특성이 건조된 공기가 흐름이 공기 기로라죠. 생겼을 때 그러면 공기가 그 교반 송풍기에 바람을 넣어주면 수분이 많은 쪽보다 적은 쪽으로 다 공기에 빠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반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TV가 된다 할 때 TV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현기성을 유기물 분해가 되는 파일 같은 두더기에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다시 교반해줘서 TV 효율을 높이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여러분들 다시 보면 머릿속 기억을 하면서 TV랑 기계 교반 시설은 교반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반하고 상관없이 전면적인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된다. 이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기계 교반 TVR 시설에서의 TVR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1단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상 카메라를 찍어보면 그렇게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고 하지만 붉은 부분은 온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온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 많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체적인 면적에서의 수분 증발 효과는 높지 않다. 따라서 이 붉은색 계통을 이 파란색 부분은 사실은 이쪽에 바람 넣어주는 송풍 라인이 막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송풍 라인 개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것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이 교반기도 보면 수증기가 발생되는 부분, 요거 그 부분만 빨갛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온도가 떨어지고,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TV 더미니에 수분 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75% 이상 된다는 얘기고, 하다 보니까 TV 더미니에 여러 유기물질에서 에너지원들이 있다가 교반해줌으로써 이렇게 대기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하단 사진을 보고 상단 사진을 봤을 때 어떤 TV가 잘 되느냐, 뭐 농가마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상단 같이 전체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줍시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TV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가 뭐 전에 시험을 했던 건데, 그래서 TV 기교본 TV장에 이거 5m 간격으로 기둥이 되게 5m, 6m 한씩 있거든요. HBM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쭉 조사했었죠. 해가지고 온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온도 한 철봉 온도계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열산 카메라 온도계가 됐든 찍어만 봐도 아 TV장 요 부분은 그래서 뭐 입구 부분은 여기는 지금 문제가 뭐가 있었고 중간 부분은 어떤 잘 되냐 안 되냐 마지막 부분 어떠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TV, DB고반 TVR 시설에서의 수분율 관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톱밥하고 축구 돈물을 섞어서 놓았다, 교반을 돌린다, 선풍한다, 잘 될 거다. 이제 그 시기 지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온도를 찍어보면 그래프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60도, 70도 올라가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거 평면 상태에서 그래프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이 흰색 부분이 온도가 높은 겁니다. 이 검정색 부분은 온도가 낮은 거고요. 그러니까 입구 부분부터 약 60m 되는 교반기를 쭉 돌려보면 중간 부분 이쪽 같은 경우는 끝부분만 온도가 높고 앞에 부분은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온도를 어떻게 높여줄 거에 대한 이런 고민도 같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1평방미터에서의 수분 증발량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다라는 부탁드립니다. 그 물질 수지를 내서 이건 뭐 제가 25톤의 분뇨와 6톤의 톱밥을 섞어서 TV를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정상적 TV가 된다고 얼마나 하고 그런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약 25톤의 대지분뇨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수분의 함량 85%고 건물량은 14%가 됩니다. 톱밥은 섞었을 때 31톤이고 이것이 약 분해가 된다면 약 18톤 정도가 나오고요. 이럴 때 수분 함량이 57% 떨어지면 약 13톤의 물, 그러니까 고용물은 4.6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물질 수준이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농가에서 계산해 보면 좀 더 TV장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그 돼지 2,000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순산, 분만 가지고 그 TV장에 관련되는 부분을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 복잡하긴 한데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처리했을 때 약 2.7kg 정도의 3.6톤이 나오는 때 그게 수분 함량이 75% 따지면 3.6톤 중 2.7톤은 물이고 나머지 고용물이라는 거죠. 900g은 고용물. 그랬을 때 수분 함량을 70% 조절하게 되면 톱밥이 얼마 들어갈 거냐. 이럴 때 수분 함량은 얼마냐.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혼합 중량이 3.6톤 분뇨에 톱밥 400kg 4톤이 들어가고 이럴 때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쭉 보면 TV장에서의 용적은 약 4.72방미터가 필요하다. 이럴 때 TV장에서의 머무는 시간은 얼마가 냐 약 1.3mm 정도 된다. 13mm 된다. 이걸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하시고. 그러니까 TV라는 것이 그냥 톱밥하고 섞어주고 교반해주고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게 복잡한 과정에 식이 따라가고 거기다 있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TV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농장주로서 이쪽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 실제로 농가에서 TV장이 있을 때 뭘 개선했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와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농장을 봤을 때 뭐 크지도 않지만 침치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침치수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유기물이 그 돼지 분뇨가 현기성으로 썩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냄새 발생되고 퇴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람을 넣어줘서 일단 첫째 수분 조절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레션 시켜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되고, 이 농장에서는 퇴비장 옆에를 차가운 하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빛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렸고, 특히 표면면에 대한 증발량이 많은데 여기 상층부에 그 송풍기를 하나 설치해서 수분 증발 효과를 노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뭐 아까 좀 전과 비슷하지만 멋있게 설치되어 있지만 옆을 다 막고 태양열이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침수수가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퇴비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 제거하고 이쪽 부분 수분 조절을 다시 해서 아까 제가 사진 여러 가지 카메라로 보여드린 사진에 그 수증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비장을 기계 교반 시설이 됐든 뭐 퇴비 송수시 됐든 갔을 때 이게 퇴비장이 깨끗하게 보이면 이건 퇴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농가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에 수증기가 쭉 줄줄 올라올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동 농가에서 여러분들이 퇴비장 운영할 때 뭘 검토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퇴비장의 발열 온도를 하고 온도 체크, 또 양산 카메라가 어려우면 철거 온도계라든지 가지고 온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분뇨가 왔을 때 교반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축분과 톱밥을 얼마나 잘 섞어주느냐에 대한 부분. 또 퇴비장의 환경이 이렇게 보온덮개라든지 스트레스 다 막아가지고 퇴비장 꼼꼼하게 만들면 퇴비장 내 태양열에 의한 연락감이 제로가 되거든요. 왼쪽 하단 사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퇴비장에서의 교관만 해서 퇴비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건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또 설령 퇴비장을 이렇게 잘 써냈으나 잘 썼다 하더라도 혼합이 제대로 안 돼갖고 뭐 완전히 분뇨 땡으로 쓰는 농가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좀 이런 거에 시설 설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되죠. 좀 더 효율을 높인, 여러분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2kg, 1kg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어떻게 하면 100g이라도 줄일 거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뇨 처리장에 와서는 효율을 높이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붕을 태양열 들어오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 밑에 송풍 라인 깔고 송풍기도 이게 제대로 송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지붕도 태양열 들어가서 수평 그대로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최후에 말씀드린 1평방미터에 하루에 12리터의 증발량 목표로 해서 최소한 반 6 내지 7리터까지만 증발이 된다 하더라도 농가 쪽에서는 퇴비장 운영으로서 발생되는 그 수분 증발량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본사 내부가 관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고민을 좀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TV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의 양동장에서의 양동 농가가 TV장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기 공급도 하고 수분 조절도 온도 체크도 하고 등등등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농장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농장주의 업무가 농장에서 뭐냐에 대해서. 용인에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 그분은 대략 3,500대 기르는 농가인데 그분의 하는 업무는 경영 분석하고 분뇨 처리장만 농장주로 담당합니다. 나머지는 사료라든지 번식이라든지 그거는 다 농장 직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분뇨 처리를 담당해야 하냐면 농장주가 분뇨 처리를 담당하면서 본사 내에서의 물 유입량 들어가는 최대한 막고 만약에 분뇨 불리게 된다 하면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수분한 양이 밖으로 배출됐을 때 그거 가지고 퇴비화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조건에서 수분 조절도 해야 되고 공기 공급도 해야 되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발효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퇴비가 잘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평방미터당 수분 증발량을 최소 제가 12리터로 잡았지만 15, 20리터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응생분해는 양조농가들 수준이 높잖아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내 TV장에 있는 TV사에서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좋고요. 과연 수분 증발량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 숙제는 숙제가 되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십사.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음성 여러분들 찾아뵙고 같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현장 실수 조사도 하면서 효율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pH, 공분율, 유기물 질소 비율, 트전 높이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농장주의 의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투자환경에 대한 공부는 많이 안 하셨어요. 사양이라든지 육종 번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다큐프의 테이비아라든지 액비아라든지 악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이 했던 일을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론적으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돈농가에서 가축분야의 적정 테이비아는 농장주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일부 전문가의 초청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에서 10단계의 계획을 잡아놓고 서서히 발전해 갈 수 있냐. 만약 돈이 많이 경제 여유가 있다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면서 농가의 능력적인 분석을 하고 효율 개선도 찾고 하면서 올라갔을 때 결국은 음성 있는 양동 농가들이 TV를 만드는 기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잡아야 나중에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